안녕하세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야 될까라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앞으로 이제 대출 금리는 많이 올라가고 대출은 중단되고 사람들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 시장에서 투자하는 것 관련해서도 점점 관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때문에 점점 이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는 거죠. 새끼를 두 끼 먹는 걸로 줄이고 또 원래 하고 있던 한 가지 일에서 N 잡느라고 해서 두 가지, 세 가지 뭐 일을 더 늘리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정도로 지금의 이제 씀씀이들 혹은 삶의 수준이 이제 많이 이제 내려가는 거죠. 이러면 이럴수록 이제 소비가 급감할 텐데 여전히 식품 제조사들, 대기업들은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원가 인상 요인이 생겼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올려서 이익을 늘리자 이런 쪽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내수 시장이 그 일부 독점하는 식품 제조 기업들의 이제 횡포에 사람들이 이제 점점 이제 씀씀이가 이제 줄어들면서 나중에는 급기야 무소비에 가까운 삶을 아마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요새는 베이비 부모들도 소비를 줄인답니다. 노년이 이제 더 우려되니까 소비를 줄이는 거죠. 당장 저만 하더라도 어느덧 도시락을 싸서 이제 출퇴근한 게 벌써 1년하고도 한 반이 넘은 것 같습니다. 이제 도시락 싸다니는 게 기본값이 된 거죠. 밖에서 이제 점심을 사 먹는 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10일에 한 번,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하는 매우 드문 일이 돼버린 겁니다. 커피 마시는 거요. 그것도 이제 외부에서 이제 테이크아웃 커피 마시는 것도 5천 원, 6천원짜리는 거의 생각 못하고 그냥 2천원짜리, 1,500원짜리 그냥 저가 커피 일주일에 한 두 번, 세 번 어쩌면 그것도 줄여 나갈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버스 출퇴근하는 거 1,400원 왕복해서 하루에 2,800원 뭐 대략 3,000원이라고 치고요. 그거 말고는 뭐 가끔 이제 마시는 커피 동료들하고 나눠서 커피 마시는 거 사주고 얻어먹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지만 뭐 이래저래 따지면 어떨 때는 하루에 5,000원 쓰고 어떨 때는 7,000원 쓰고 어떨 때는 3,000원 쓰고 평균 따지면 하루에 한 5,000원 정도가 전부인 것 같습니다. 출퇴근하는 날을 하루 따져보니까 한 달 한 이제 평일 기준 22일 중에 뭐 이래저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 15일, 16일 정도 이렇게 이제 출퇴근하는 것 같습니다. 16일이라고 치면요. 5,000원 치면 16 곱하기 5,000원 하면 한 달에 쓰는 돈이 제 자신에게 쓰는 돈은 한 8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점심 이제 주말 점심이나 저녁에 가족들하고 밖에 외식 한번 한다. 내 식구 되게 싸게 먹는다. 6만 원에서 8만 원 그냥 훌쩍인 거죠. 이래저래 따지면은 이제 외식하는 물가가 참 많이 올랐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저처럼 이제 중년 남성들이 개인 자신에게 이렇게 쓰는 돈은 이제 점점 줄어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생활비 빠듯하고 먹고 사는 거 허덕허덕이는 게 우리네 일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살아도요.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모습인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연끌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받은 것도 없고 대출 이자 내야 되는 게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만약에 대출 이자로 한 달에 150, 200만 원 내며 산다라고 하면 어떨까 생각하면 그냥 허덕이다 못해서 진짜 바닥으로 아마 추락할 것 같은 거죠. 제 주변에 이제 지인들 중에서도 연끌한 사람들이 있어요. 2020년도, 2019년도에 뭐 되게 싸게 샀다고 대출을 5억을 냈는데 대출 이자 너무 싸다고 한 달에 한 80만 원, 90만 원밖에 안 낸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요. 그때는 이자가 1%대였고 지금은요. 한 5%대 된다고 하는데 대략 한 3배 오른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떻게 살려나? 사는 게 가능하려나? 저는 그냥 의구심이 들 뿐인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알아서 살겠죠. 근데 확실한 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200만 원, 300만 원을 은행에 갖다 주고 나머지 돈으로 산다라는 게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이미 DSR 70% 이상, 그러니까 소득의 70% 이상을 금융권에 원금과 이자로 내는 사람들이 299만 명이라는데 이것도 과거 집계입니다. 지금은 벌써 300만 명 넘었을 테고 이미 그들은 잡힌 물고기고 이래저래 금리가 더 올라가면 DSR 뭐 90%, 100% 되면 그냥 와장창 무너질 것 같은데 이러한 일들이 너무도 많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지금 마치 2011년, 2010년 같은 느낌입니다. 올해 지나고 내년 지나고 내년 지나면은 이제 경매 물량도 대거 나올 것 같고요. 이래저래 아마 속수무책으로 우두두두 아마 쏟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쏟아진다고 부동산 경기가 금방 살아나냐? 아니죠. 부동산 경기가 한번 침체하기 시작하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게 한 4, 5년. 다시 살아나는데도 또 4, 5년이 걸리죠. 부동산은 주식하고 다르게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지속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무리하지 않고 자기가 평생 살려고 하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집을 사고 주거하고 생활하며 사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전하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너무 무리하고 탐욕 부리고 욕심 부리고 이러면 그로 인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대가가 뭡니까? 수십 년 동안 노예 생활로 빚쟁이의 삶으로 허덕이며 사는 겁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월급이 200만 원인데 뭐 배당 수익이든 아니면 채권 이자로 만약에 100만 원을 추가로 버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소득은 어떻습니까? 실질 소득은 월에 300입니다. 근데 버는 돈이 300인데 만약에 여러 가지 이유로 대출 받아가지고 대출 이자를 만약에 100만 원 낸다라고 하면요. 그 사람의 소득은 200만 원입니다. 실제로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A는 200만 원 벌고 B는 300만 원 벌기 때문에 100만 원 소득이 더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제 실제 사정까지 다 합쳐보면은 실제로 A는 300을 버는 사람이고 B는 200을 버는 사람인 거죠. 좀 더 다르게 얘기해가지고 A가 만약에 300을 버는데 뭐 월세나 채권 이자나 배당 수익으로 만약에 200을 더 번다. 그럼 이 사람은 소득이 500인 거예요. 근데 B는 소득은 500인데 만약에 주택담보대출이나 여러 가지 대출 이자로 만약에 250을 낸다라고 하면요. 이 사람은 실제 소득이 500이 아니라 250이 되는 겁니다. 가처분 소득이요. A는 300에서 플러스 200을 해서 500이 되는 거고 B는 500에서 마이너스 250에서 250이 되는 겁니다. A가 B보다 소득이 2배나 높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무서운 얘기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안전하게 살고 소득을 최소화하고 가족들에게 최대한 뭔가를 쓰는 거는 가족을 위해 쓰고 가족들이나 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최대한 아끼고 저축하고 돈을 쓰면 큰일 난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가정을 안전하게 지키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 앞으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좋지 않은 상황들이 점점 드러날 거다라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최소 4, 5년간은 인내심을 가지고 조용히 죽어 지내야 되겠고 정말로 없다, 나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아둥바둥거리면서 성실하게 착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건강도 잘 챙겨야 되고 이래저래 조심도 조심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지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뭐든 간에 안전하게 잘 다듬어가며 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래저래 우리가 살아가기가 정말 어려운 시국이 지금인 것 같습니다. 지금을 잘 견디고 잘 인내하고 잘 버티는 게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지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너무 무리하지 않고 차근차근 천천히 하나 둘씩 다듬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